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 솔직히 처음 제목 봤을 때 눈 3번은 비볐어요. 진짜로요. 이란 미사일이요? 테슬라가요? 이스라엘에서요? 근데 유리가 안 깨졌다고요? 네, 이거 싫어합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 실화예요. 요즘 구글 트렌드에서 테슬라 유리, 이란 미사일 이스라엘, 모델 Y 내구성 이런 키워드들이 갑자기 동시에 급상승했는데 다 이 사건 하나에서 터진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테슬라 유리 지붕이 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거의 방어 장비 수준으로 불려도 될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때는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도시가 어딘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이야기가 훨씬 와닿거든요. 네타냐라는 도시예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29km,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중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인구도 상당하고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관광지로도 꽤 이름난 곳이에요. 한국 여행객들도 종종 방문하는 그런 평범한 해안 관광 도시가 지금은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쏟아지는 지역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있냐? 이 배경도 중요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 타격을 단행했고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분쟁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이 있잖아요. 그게 미사일을 요격하면 끈이 아니에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폭발한 미사일 잔해가 도시 한복판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2차 피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이날 네타냐에서 일어난 일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라라 슈스터만이라는 분이 그날 네타냐에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본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이건 당연히 맞는 판단이죠. 자동차보다 목숨이 먼저니까요. 문제는 본인의 2024년형 테슬라 모델 Y를 밖에 세워둔 채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차를 챙길 여유가 없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요. 사이렌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확인했는데 지붕 위에 뭔가 엄청난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무거운 미사일 파편 덩어리가 모델 Y의 대형 유리 지붕의 정면으로 충격을 가한 겁니다. 파편이 박혀있는 자리에 깊이 패인 자국이 남았고 금속 파편 자체도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였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량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근데 유리가 안 깨진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리는 금이 가거나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일 없이 그 충격을 버텨내고 파편을 바닥으로 밀어낸 겁니다. 사건 다음날 아침 슈스터만은 테슬라 이스라엘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 이 상황을 직접 올렸어요. 전쟁 같은 상황 한가운데서 그것도 직접 경험한 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거니까 그 무게가 달랐겠죠. 슈스터만이 직접 남긴 말을 전달하면 이래요. 유리는 위험한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지 않았어요. 유리가 피해를 막아주고 금속 파편을 바닥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포스팅 마무리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과 신뢰감을 만들어준 것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글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말인지는 상황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사이렌 듣고 대피하고 나와서 보니 내 차 지붕에 미사일 파편이 박혀있는 상황. 그 와중에 유리가 버텼다.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남긴 말이니까요. 이 포스팅은 테슬라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빠르게 퍼졌고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커뮤니티와 테슬라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구글 트렌드를 들쑤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예요. 왜 안 깨졌냐? 테슬라 유리 지붕을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테슬라의 유리 지붕은 차량 자체의 무게의 4배 이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차량 자체의 무게의 4배요. 자동차 한 대 무게가 보통 2톤 가까이 되잖아요. 그 4배면 8톤 가까운 하중인데 그걸 유리 지붕이 버티도록 엔지니어링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케팅용 숫자가 아니라 실제 충격 시험, 롤오버 안전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이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 전복되는 롤오버 사고가 났을 때 지붕이 버텨줘야 내부 탑승 공간이 유지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 강도 자체가 충돌 안전의 핵심 지표 중 하나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유리 자체를 여러 겹으로 적층하고 열 처리와 화학 강화 공정을 거친 소재를 씁니다. 일반 자동차 유리랑은 출발점부터 달라요. 강화 방식도 다르고 겹수도 다르고 처리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유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다른 물질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사건이 이 유리 지붕의 내구성이 처음 실전에서 증명된 사례가 아니에요.
이미 주목받은 사례가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거대한 나무가 주행 중인 모델 Y 위로 그대로 쓰러졌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감이 오세요? 달리고 있는 차 위에 나무가 통째로 떨어진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고에서는 지붕이 내려앉고 탑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게 일반적인 결과예요. 근데 모델 Y의 유리 지붕은 버텼고 탑승 공간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탑승자들도 무사했습니다. 이게 설계 의도대로 작동한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2023년 1월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Y 한 대가 데블스 슬라이드라는 절벽에서 250피트, 그러니까 약 7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어요. 76m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25층짜리 아파트 높이예요. 거기서 차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차 안에 어른들, 어린아이들 총 4명이 타고 있는 상태로요. 이 정도 낙하면 차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솔직히 어렵죠. 근데 4명이 전부 살아났어요. 이 사건은 당시 굉장히 크게 보도됐었고 테슬라의 구조적 설계가 차체를 어느 정도 원형 유지하면서 탑승 공간을 보호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나무 낙하도 76m 절벽 추락도 버텨낸 구조예요. 이번 이스라엘 사건은 거기에 전쟁 파편이라는 변수까지 얹힌 케이스예요. 조건은 완전히 새로운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이 커뮤니티 반응이 이해가 돼요. 테슬라가 이스라엘에서 공식 판매를 시작한 건 2021년 초예요. 그리고 첫 해에 이스라엘 전기차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60%요. 신규로 진입한 브랜드가 첫 해에 그 나라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강렬한 대비인지 감이 오시죠? 그 이후로도 존재감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재 이스라엘 도로에는 수만 대의 테슬라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스터만처럼 이스라엘에서 테슬라를 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 안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검증되는 구조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주에 별개이지만 절묘하게 맞물리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미국 우주군이 스페이스X에 1억 7,8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주했는데 내용이 미사일 추적 위성 발사예요.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예요. 같은 한 주 안에 머스크의 차가 이란 미사일 파편을 맞고 버티고 있고 머스크의 로켓 회사가 미사일을 추적하는 위성을 쏘는 계약을 미 우주군으로부터 받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 분쟁의 현실 속에서 머스크 생태계가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목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아이러니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전쟁 상황 한가운데 민간인이 자기 차를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에 차는 파편을 버텨냈습니다. 유리 지붕 하나가 설계대로 작동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라라 슈스터만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안도감이 됐고 전 세계 테슬라 커뮤니티에는 실전 검증 데이터가 됐고 우리한테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하나가 됐네요. 2021년 캘리포니아 폭풍 속 나무 낙하, 2023년 1월 데블스 슬라이드 76m 절벽 추락, 그리고 2026년 3월 31일 이스라엘 네타냐에서의 이란 미사일 파편 직격. 세 번의 극한 상황에서 테슬라 유리 지붕은 3번 다 버텼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차량 자체 무게, 4배 하중 설계, 다층 적층 유리, 열 처리와 화학 강화 공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이번 사건이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셈이에요. 오늘 아이러브9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